안녕하세요. 경제술사입니다. 얼마 전 니콜라의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만큼 실망도 컸을 텐데요. 거스키의 실적 발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향후 투자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해야 합니다. 니콜라가 현재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친환경 트럭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부터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캐나다는 2036년부터 내연기관 트럭에 대한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거스키가 말한 물고기란 수소 트럭을 구매할 잠재 고객인데요. 파격적인 보조금과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가 바로 그 잠재 고객을 잡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조금과 규제가 없다면 수소 트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져야 보조금 없이도 가격적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테슬라가 그랬듯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서 회사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니콜라 창업주인 밀턴은 최근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밀턴이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중재금 1억 6,500만 달러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밀턴은 중재금 납부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결국 회사는 연방법원에 중재금 지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방법원에서 최종 중재금 판결이 나면 그때서야 밀턴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턴은 이 와중에 35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해비디를 통해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데요. 니콜라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재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 듯 합니다. 이사회를 장악하면 회사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밀턴의 악랄한 시도를 그냥 넘겨보아서는 안 될 텐데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밀턴에게 우호적인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배저를 포함한 스포츠 유틸리티 IP와 프로토타입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엠버로 넘어갔습니다. 엠버는 해비디와 콜캐넌이 만든 회사인데요. 해비디의 유튜브 영상만을 보면 니콜라가 모든 지분을 팔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닝콜에서 회사가 약 30%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비디가 성공적으로 배저를 시장에 출시한다면 그 성공의 30%는 니콜라의 몫이 될 것입니다. 1월부터 주주들은 신임 CFO 선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닝콜에서 거스키가 CFO를 맡아 주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유능하고 경험이 화려한 CFO가 자리를 채우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새로운 CFO로 전 GM 출신인 토마스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의 화려한 양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기대했던 호재였는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 주주들은 크게 실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대감으로는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스키는 4분기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잘 낮췄습니다. 잘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한 덕분인데요. 거스키는 위기의 GM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소 트럭과 전기 트럭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들은 매각하거나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데요. 투자금이 부족한 신생기업에게는 적합한 방식인 듯 합니다. 우선 트럭을 판매하고 수소연료 충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에 맞춰 모듈식 충전소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쓰면 회사의 성장과 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트럭 판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면 그때 수소 허브를 만들고 고정식 수소 충전소를 건설해 나가는 게 현금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거스키는 올해 자본 지출 항목이 줄어 더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의 수주량일 텐데요. 현재까지는 수주량이 500대를 조금 넘긴 상태입니다. 회사는 올해 생산 목표를 400에서 450대로 잡았습니다. 그중 수소 트럭은 300에서 350대입니다. 지금 주문을 하더라도 트럭 납품은 빨라야 2025년에나 가능한데요. 캘리포니아의 ACF 규정으로 2027년까지는 전체 트럭 중에서 10%는 친환경 트럭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4년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같은 생산 속도로는 납품까지 2,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주량이 늘어난다면
잠재 고객들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니콜라가 수소트럭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트럭 시장에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죠. 니콜라가 독주 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이존 모터스를 경쟁자로 꼽을 수 있는데요. 트럭의 스펙, 내구성, 충전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니콜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수소트럭의 시장을 압도하는 것은 니콜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니콜라 수소트럭으로 발행된 바우처는 361개입니다. 같은 기간 타 친환경 트럭 제조사를 통틀어도 니콜라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소트럭에 대한 수요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결과였는데요. 전기 트럭보다는 수소트럭이 상업용으로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수소트럭은 전기 트럭에 비해 충전 시간이 현저히 짧고 주행 가는 거리는 깁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운송업체의 경우 전기 트럭으로는 생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 기업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시작한 니콜라였는데요. 수소트럭은 과연 쓸만할까요? 다행히 고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5대의 수소트럭을 인도받은 코요테 컨테이너의 사장인 홀은 개인 SNS에 니콜라 수소트럭에 대한 호평을 전했습니다. 지금 수소트럭은 출시된 지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긍정적인 고객평가 하나하나가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트럭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그에 맞게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회사는 올해까지 총 9개의 모듈형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온타리오 하일라 충전소, 쿨리지 공장의 이동식 충전소, 그리고 FEF사의 고정식 충전소까지 합하면 총 12개의 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까지 승용차용 수소 충전소를 운영했던 셰어사는 대형 수소 트럭을 위한 충전소로 사업 전환을 모색한다고 밝혔는데요. 니콜라가 FEF사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던 방식으로 셰어사와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분기 어닝콜을 기다렸던 이유는 니콜라라는 회사에 희망을 가지고 싶어서였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올해 생산 목표 수치를 듣고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협력사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어야 생산 목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일 듯합니다. 앞으로 니콜라의 전망은 더 나빠질까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주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작년 8월부터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버텨오고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성장 가능성만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기대감만이 아닌 실체가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인 듯합니다. 지금을 잘 이겨내고 테슬라처럼 큰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분기 어닝콜에 대한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닝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